이제 공인들이 어떤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대중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하는 이 위기 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대응에서 요새 강조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서 그 진실하게 소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영욱 씨가 어떤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과가 그러면은 어떤 본인이 일하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대중에 대한 것인지 혹은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견주들에 대한 것인지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특정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논란이 됐던 인물, 이른바 대통령 강영욱 씨 입장을 안 밝히고 있다. 밝힐 것 같은데 침묵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전했는데 오늘요. 방송이 진행 중에 방금 전에 강영욱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냈다 그러네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볼까요? 내용 자막으로 나갑니다. 지금 강영욱 씨 갑질 논란 입장 표명 늦어서 죄송하다. 오늘 유튜브 본인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냈어요. 이제 늦어서 죄송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자막도 나오는데 뭐 이런 모습 보여드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설명을 하는데 지금 CCTV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직원 감시용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개 관련해서 뭐 학대 의혹, 뭐 밥을 뭐 입금이 안 되면 굶겨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개 굶게 한 건 훈련의 일종이다. 아, 이런 설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지금요. 그리고 명절 선물 논란. 이거 뭐 발주 실수 해프닝.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무슨 햄 종류 이런 건데 뭐 어디 담아줬다. 근데 이게 뭐 약간 불쾌감을 줬다 이런 얘기였는데 발주 실수 해프닝이다. 이건 해프닝이다.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어떤 봉투로 나눠 가져갔는지는 모른다. 일단 해명을 했어요. 일단 관련 내용 목소리 좀 들어보죠. 훈련사로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 같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이거요. 제가 윤기찬 변호사라고 호칭을 불러주셔야겠네.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인 건데 일단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약간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일단 죄송하다는 얘기하는데 이런 모습도 죄송하다는 얘기하는데 의혹 제기에서는 약간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부인도 명확한 사실관계 적시를 통한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두루뭉실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서에 호소하는 부인인 것 같고 또 만약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위 확인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 입장 표명이 지금 7일 걸렸나요? 좀 상당히 늦었던 걸로 근데 본인도 늦어서 죄송하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그 늦은 이유가 왜 늦었는지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그 사이에 갑질 논란이기 때문에 저 갑질은 뭐냐면 사실상 우월적지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또 다른 우월적지위를 사용한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사실관계를 사과하기 이전에 뭐 정리하는 차원이거나 저희 있는 직원들에게 뭐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이것을 사회적 불이익을 없애는 방향에 뭔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배변 그 봉투에다가 선물을 보낸 건 그 선물로 관련 논란이에요. 뭐 배송된 선물이 좀 그 포장지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꿔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저는 개를 훈련할 때 굶겨서 훈련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통 저희가 더 간식을 줘서 훈련을 하는 건 제가 많이 봤어도 굶겨서 한다는 것은 개가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건지 모르겠고요. 또 CCTV 같은 경우에도 감시용, 글쎄요. 직원 감시용 아니다. 뭐 이런 CCTV가 얘기 개만 인지하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다 비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썼을 것 같고 그런 점들을 감안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문해야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혜원 변호사, 지금 사실은 이게 갑질 논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노동 문제와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쪽에서 뭔가 이걸 좀 들여다 조사를 해보겠다 검토 중이고 뭐 찾아갔는데 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금 폐업 논란도 있거든요. 이건데 오늘 설명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방금 지금 화면에 비춰진 영상을 보면은 뒤쪽에 책꽂이나 이런 게 지금 비어 있는 걸로 봐서는 뒤가 비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사업장을 정리를 했거나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앞서 그 직권조사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강영욱 씨 사업장의 직장 갑질 논란에 대해서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예. 언론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직장 갑질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하는 경우가 빈도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온 것은 이게 언론을 통해서 워낙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사안일 수 있지 않는가 하고 보면서 이 고용노동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영욱 씨 측에서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김호중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그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제 공인들이 어떤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대중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하는 이 위기 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대응에서 요새 강조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서 그 진실하게 소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영욱 씨가 어떤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과가 그러면은 어떤 본인이 일하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대중에 대한 것인지 혹은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견주들에 대한 것인지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특정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강영욱 씨가 밝힌 이상 또 근로자들이나 또 견주들로부터 어떤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개가 허기 져야 잘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거는 최영주 소장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아니, 말은 뭐 설사 그런 방식이 본인이 예. 개 훈련사로서의 방식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편적 관념상 예. 말하자면 반려견에 대해서 저렇게 혹독하게 굶긴다는 거. 굉장히 강경한 훈련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학대지요. 학대에 속하는 것이고 개는 그러니까 반려견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굶긴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저게 과연 훈련인지 예. 변명인지 그거는 뭐 이제는 진실 공방이고요. 7일 만에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시작된 겁니다. 진실 공방이요. 본인이 뭐 추상적으로 밝혔든 어쨌든 간에 이게 조사가 됐든 간에 이게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이고 지금 김호중 씨나 지금 강영욱 씨나 똑같은 것들은요. 위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어떤 대중들은 이 위선의 문제를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요. 그게 위선이었을 때는 이분들은 사회적인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지만 반하는 거기 예. 때문에 그 평가는 결국에는 법적 처벌이 아니라 국민한테 받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방금 나와서 영상 속에 설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또 반응도 있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